이 시간은 바로 행복한 가정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권장희 소장님이십니다. 잠깐 권장희 소장님을 소개시켜 드리면 한영 외고 교사셨고 기독교 윤리신청 운동 간사셨으며 현재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이 시간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고 하는 자의 말씀으로 귀한 강의를 전해 주실 텐데요. 이미 나와 계시네요.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입마개는 했어도 귀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코로나가 귀를 건드리지 않아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사람을 이 땅에 왜 만드셨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시작. 하나님은 물고기도 만드셨죠? 물고기한테도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지 설명하셨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물고기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고기야, 너는 바다에 충만하라. 바다를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고기가 바다를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태 배를 갈라보면 알이 몇 개나 들어있죠? 무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은 바다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명을 줬냐면 이 땅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줬어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인간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최근에 뇌과학자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이요. 제 얼굴을 필요하시면 조그맣게 하시고 PPT는 항상 나와야 됩니다. PPT를 계속 이어갈 거기 때문에. 두뇌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는 운영체계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최근 뇌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뇌가 인간에게 특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바로 두뇌를 바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로 발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오지현 기자입니다. 16개월 된 하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틀어주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치우자 짜증을 내고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잔소리도 안 하게 되고 그냥 놔두면 그냥 보니까 엄마들은 편하죠.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국내 영유아들은 평균 2.3세 때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쓰면 감성과 이성을 관할하는 뇌의 영역이 붕괴되고 뇌 크기도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을 때 짜증을 자주 부리면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은 뇌 크기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30%나 줄어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저 머리가 작아진다 뭐 이런 느낌 받은 적이 없잖아요. 뭘 작아지긴 머리는 계속 커지더구만.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 좋은 거 아닌 건 다 아시죠? 크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발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뇌는 발달하게 돼 있어요. 감각, 운동, 언어, 정서, 인간의 기능을 하려면 뇌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먹 두 개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한번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 뇌 크기입니다. 생각보다
작죠? 그만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뇌 머릿속에. 그게 우리 뇌인데 우리 뇌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안쪽과 바깥쪽. 안쪽은 모든 동물들이 소유하고 있는 뇌예요.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하는 모든 걸 인간은 다 합니다. 맞아요? 동물이 하는 거는 인간들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것이 안쪽 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이 할 수 없는 인간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바깥쪽 뇌라고 합니다. 언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물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쪽 뇌가 잘 만들어지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바깥쪽 뇌가 잘 발달이 안 되면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발달이라는 것은 머리가 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깥쪽 뇌에 발달이 일어나는 것을 뇌발달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원숭이를 만드시면서 원숭이하고는 별로 대화를 할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숭이를 만들면서 이 원숭이라는 존재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반드시 원숭이 뇌에는 어떤 장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될까요? 말하는 장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숭이가 말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원숭이하고는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뜻이죠. 반면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하고는 무엇 하고 싶어 하셨다고요? 네,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뭐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대화를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 성경 말씀을 설교나 성경 읽기나 공부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들으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내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는 바로 내 자녀를 키우는데도 이 관점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산다면, 그래서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그냥 일상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아유, 저 친구를 그냥 원숭이로 만들 걸 괜히 사람 만들었다, 괜히 사람 만들었어, 이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돼, 이런 마음이 드신다는 걸 부모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아이가 오늘 원숭이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 사람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 부모는 확인하고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모들을 보니까요, 제가 쭉 엄마들을 관찰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매일 예외 없이 까먹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매일 자녀들에게 확인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숙제 다 했니? 오늘 숙제 없어? 숙제 다 하고 노는 거 맞아? 이거 빼먹는 엄마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숙제 검사는 숙제 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숙제 냈어요? 근데 왜 여러분이 숙제 검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거는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숙제 검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면 숙제 내신 선생님은 반드시 확인을 하십니다. 그건 그분이 하실 몫이에요. 부모는 뭘 해야 되냐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숙제했니, 숙제 다 했니, 과제 없니, 이런 소리 일체하지 마시고요. 그거 여러분의 미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미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큐티 했니? 오늘 성경 읽었니? 오늘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니? 오늘 기도 시간을 가졌니? 이걸 매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미션인 것입니다. 안 했는데요? 그러면 아유, 오늘 네가 원숭이로 살았구나, 큰일 날 뻔했네. 자, 빨리 여기 앉아서 우리 같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보자.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앉아서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보자. 이걸 매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 오기 전에 목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기 위해서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나려면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사람으로 하루를 살았는지 원숭이로 하루를 살았는지를 숙제 검사하듯이 매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 다음 세대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는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건 하지 않습니다. 숙제 검사는 열심히 합니다. 학원 체크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도 멍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내도록 돕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바깥쪽 뇌는요, 바깥쪽 뇌, 사람을 만드는 발달이 일어나는 곳이 바깥쪽 뇌라고 했습니다. 두께가 2mm밖에 되지 않아요. 자, 2mm면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아주 얇죠. 그러니까 원숭이는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인간아, 너랑 나랑 차이는 2mm밖에 안 된다. 2mm밖에 안 돼. 맞아요. 여러분, 원숭이와 인간의 뇌 구조의 차이는 딱 2mm예요. 근데 그 2mm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인간만을 위한 형상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냅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냅스. 여러분이 시냅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시냅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나왔다. 반갑다. 시냅스 내가 좀 알지?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면 여러분은 뇌 발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시냅스? 뭐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런 입장이면 뇌 발달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갔지만 실제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뇌 발달이 뭔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죠? 제가 10분 정도는 시냅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능하신 분, 안 시킬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시냅스 10분 정도는 설명 가능합니다. 잘 알아. 이런 분 보세요. 서로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어떤 아이가요, 5살짜리 꼬마아이가 아빠가 담배를 피세요. 아빠 담배 피는 거 너무 멋져 보이신다. 나도 한번 빨아보자. 주세요. 그러면 쫄라대는 게 귀찮아서 줄까요, 안 줄까요? 쫄라대는데 안 줘요? 스마트폰은 쫄라대면 바로 주던데 왜 안 주죠? 그것이 아이의 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소장님, 스마트폰이 나쁜 건 알겠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소장님, 스마트폰이 나쁜 거 알지만 안 줄 수가 없어요. 나쁜 건 알겠는데 줄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엄마들은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쁜 걸 안 돼. 근데 준대. 그럼 나는 어떤 엄마란 뜻이에요? 소장님, 저 나쁜 엄마예요. 이 소리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술, 담배는 자녀들이 아무리 쫄라대도 줄 수 없으면서 스마트폰을 주는가? 정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안다는 착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알긴 뭘 합니까? 2mm 속에서 실제 발달이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mm 속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자, 뉴런은 그냥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양이 나무랑 똑같이 생겼어요. 1000억 개. 여러분, 2mm 속에 1000억 개를 집어넣으려면 이 나무 클까요, 작을까요? 여기 2mm 속에다가 1000억 개 나무를 심으려면 이 나무는 커요, 작아요? 그쵸? 우리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마스크는 해도 대답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얼마나 작으냐면 1mm를 1000번 자른 정도의 크기예요. 1mm를 1000번 자르면 보여,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영역인 거예요. 존재하지만. 그런데 그 1000억 개 나무는 전부 공간이 있어요. 공간, 틈이 있는데 나무의 틈은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이에요. 1mm를 몇 번 잘랐다고요? 예, 그렇게 작은 공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최근에. 근데 그 공간에 전기 신호가 있는 거예요. 이 신호를 시냅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냅스는 몇 개가 있다고요? 1000조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매일 3억씩의 돈을 쓴다고 보세요. 매일 3억씩 돈을 써요. 매일 3억.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매일 3억씩 10,000년 동안 써야 되는 돈이에요. 매일 3억씩 10,000년 동안. 그게 1000조예요. 이만큼의 전기 신호가 우리 뇌에 있는데
그게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2mm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시냅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읽겠습니다. 인지하고 시작. 사람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책 읽고 레고 쌓고 인간이 뭔가를 할 때마다 전기 신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신호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야. 결국은 이 신호는 누가 만들도록 돼 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천적의 시냅스는 나만 만들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때마다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동일한 시작. 여러분은 익숙한 거 하는 게 편하세요? 낯선 거 하는 게 편하세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반복해서 편해진 게 아니고 내가 반복할 때마다 뇌는 열심히 뭘 만들었다고요? 시냅스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게 가소성이냐? 이게 한자로 가소성 저렇게 씁니다. 가운데 소자 있죠. 자, 이 가운데 소자는 도자기 빚는다 할 때 쓰는 그 소자예요. 도자기 빚을 소자예요. 모양 낸다는 뜻이에요. 자, 소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모양 낸다는 뜻이에요. 모양을 만들잖아요. 가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할 때 그 가짜예요.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소성은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 가소성이 뭐라고요? 자, 예를 들면 쉽습니다. 엄마가 옆집을 갔어요. 옆집 갔더니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탑니다. 오, 아들 자전거 잘 탄다. 너 도대체 몇 살이니? 저 8살인데. 오, 8살짜리가 자전거 잘 타네. 알고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도 8살짜리 있잖아요. 앉혀놓고 얘기하죠. 아들 앉아봐. 엄마가 옆집 가보니까 8살짜리가 자전거 잘 타더라. 너 8살이잖아. 자전거 타야 되지 않겠니? 그럼 아들이, 엄마 8살 되면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진작 가르쳐주지.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면 막 타게 되나요? 아니죠. 옆집에 가 자전거 잘 타는 이유가 뭐예요? 연습을 한 거예요. 걔가 연습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뇌에서는 뭐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시냅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시냅스가 만들어졌을까요? 자기가 한 모양대로. 이게 정답이에요. 어떤 시냅스가 만들어진다고요? 네, 그게 가소성의 뜻이에요. 자기가 한 모양대로 되는 성질. 그럼 이 아이가 뭘 했는지 알면 되겠네요. 뭐 했어요? 안장에 앉아서, 자전거 안장에 앉아서 균형 잡겠다고 막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그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페달을 밟으면 그 모양도 만들어져요. 핸들 움직이고 브레이크 밟고 위험을 살피고 자기가 한 대로 모양이 만들어져. 그래서 한참 하다 보면 그 모양이 유지가 돼. 이것을 우리가 뇌발달 가소성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자전거를 잘 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영어를 잘하시고 한 분은 영어를 못하신다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머리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 나쁜데 어떻게 영어를 잘하죠? 매일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내는 동안에 뇌는 뭘 만든다고요?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시냅스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영어 잘했는 거 보니까 머리 좋아서 좋겠다 이런 말은 맞는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그지들도 다 하는 게 영어더라고요. 인간은 뭘 할 때마다 시냅스의 모양을 만들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이 자전거 타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데리고 나가서 열심히 연습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만드는 중이다? 시냅스 만드는 중이다. 자, 이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문을 열고 딱 들었으면 아빠 오셨다 그리고 후다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나오는데 아빠한테 기쁘게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아빠 주머니만 뒤진대요. 뭘 찾고 있을까요? 네, 아빠 스마트폰만 탁 챙겨서 어디로 사라진대요. 그래 아빠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찾겠죠.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 어디 있어, 아들을 찾아요. 사실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자기 폰 찾는 거예요. 폰의 위치 추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뭘 해? 이제 소파 앉아서 구경합니다. 우리 아들 뭐 하나 봐요. 봤더니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해. 그럼 아빠들 또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보 일로 와봐. 우리 애가 아무래도 천재 같아. 이거 내가 안 가르치는 게임을 얘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 아빠도 너무 좋아해. 자, 아빠 뭘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 보면서 좋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20분 동안 뇌과학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어떤 지식? 인간이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1000억 개 뉴런 틈에다 뭘 만들어 놓게 해놨다고요? 시냅스를 만들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뇌에는 뭐가 만들어지는 중이에요? 네, 아빠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 아들 지금 내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내 속에 뭐가 지어지는 중이라고요? 오락실을 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아들 공부하는구나. 책 보니? 아니요. 아들 지금 내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축구장을 지으면 거기서 뭐 하죠? 축구하죠. 도서관을 전으면 책을 읽죠. 오락실을 전으면 게임을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맨날 스마트폰 눈만 뜨면 이러고 살고 있다는 얘기는 뇌에다 지금 뭘 발달시키고 뭘 만드는 중이에요? 오락실을 만드는 중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떤 인생이 된다? 오락이나 하다 쫑친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두뇌 발달에 대한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가 지금 뭘 하냐는 지금 뭐와 직결되어 있다? 시냅스를 모양을 만드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제 말을 제대로, 제가 워낙 말을 지금 빨리 하고 있어서 2시간 해야 되는 얘기를 지금 1시간만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막 빨리 나가고 있어요. 근데 뭐 알아듣기 어렵지는 않으시죠? 네. 어떤 분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무슨 랩하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말을 빨리 해가지고 자기가 랩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아기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습니다. 맞아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나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아기 바깥쪽 뇌, 인간을 만드는 바깥쪽 뇌에는 시냅스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아주 훌륭하십니다. 당연히 적죠. 당연히. 왜? 한 짓이 없으니까. 많아요 이렇게 말하려면 도대체 아기가 뱃속에서 무슨 짓을 하다 나온 거야? 뭘 해야 만들어지니까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없죠. 시냅스가. 보시다시피. 근데 이제 3살 정도 되면 시냅스 밀도가 이제 빽빽해집니다.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누워서 이제 시냅스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멀뚱멀뚱 있잖아요. 애기들이. 그 눈앞에 엄마 아빠가 얼쩡얼쩡합니다. 애기들이 생각해요.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 되겠다. 애기들은 태어나면 따라쟁이들이 돼요. 맞아요? 따라하잖아요. 아기가 엄마 아빠를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라고요? 그게 시냅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살만 돼도 벌써 저렇게 빽빽한 시냅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워서 멀뚱멀뚱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고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 되겠다. 원숭이를 막 따라하면 뭐가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글북 같은 이야기, 늑대소년 이야기 이런 거 한번 들어볼까요? 쉽죠? 일적할 때 더 자주 짖는다는 옥사나. 그녀는 짖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했습니다. 3살 되던 해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로부터 버려진 옥사나.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찾은 곳은 인가에서 떨어진 개우리. 그때부터 옥사나는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고 개무리 속에 살았습니다. В такой же комнате там же, в той группе, вот т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А вот внешнее поведение в ребенка было видно, что она, с тарелки кушала, она сливала в первое и компот, и второе, и без ложки, как по собачьи лапкала вот это вот. Но она быстро это восприняла, быстро, очень быстро. Но повадки собачьи у нее. 보호시설에서 함께 사는 강아지 토미. 녀석의 모습이 보이자 옥사나가 개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친구를 만난 듯 토미과 옥사나는 서로 뒤엉켜 장난을 칩니다. 옥사나는 개처럼 짖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 발견 당시에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개였어요? 사람이죠? 근데 말을 사람처럼 해요? 개처럼 해요? 먹는 거는요? 걷는 거는요? 사람이잖아요. 발견 당시에까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았다고요? 개의 행동 방식에.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1000억 개 뉴런, 1000억 개 나무는 우리랑 저 친구랑 똑같이 있었어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어디가 달라졌다고요? 시냅스. 어려우세요? 어디가 달라졌다고요? 시냅스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양을 만들었고 저 친구는 개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양을 만든 거죠. 시냅스가 달라졌기 때문에
데스티니,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두뇌 발달이라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두뇌 발달이 일어나야만 그 동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가 태어나면, 송아지 태어나면 걷는 데까지 한 1년 걸리나요? 송아지는 태어나면 그때부터 소입니다. 소가 하는 모든 기능을 할 수 있어요. 힘이 떨어질 뿐이지. 여러분, 이런 강아지 보셨어요? 그 강아지가 사람하고 10년 살더니 말도 곧잘 사람처럼 하고 하는 짓이 사람 다 됐어요. 요즘 그 강아지 학교 다녀요. 뭐 이런 강아지 있어요? 강아지는 누구랑 살든 어디에 살든 무슨 짓을 하든 뭐가 된다?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랑 사냐,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벌들이 벌집을 지을 때 정육각형의 벌집 모양을 짓잖아요. 이 정육각형은 가장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우주의 유일한 도형이 정육각형이랍니다. 공부 열심히 한 벌들은 그 원리를 깨달아서 벌집 예쁘게 짓고, 공부 시원찮게 한 벌들은 벌집 이상하게 짓고, 이런 거 있어 없어요? 3000년 전에 살던 벌이나 지금 벌이나 벌집 똑같이 져요, 다르게 져요? 이걸 종류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종류대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유의지의 선택을 통해서 시냅스를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이 되게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냐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시냅스를 만들어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만이 배움이 있고 인간만이 규범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시냅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따라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까꿍까꿍 막 재롱을 부리는데 애가 안 따라하는 거예요. 째려보면서 저분들이 뭔 짓을 하는 것이야 이러고 계속 째려보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면 얘는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애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사람 된 것은요, 감사하게도 따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살짝 한번 보세요. 뭐로 보이나? 사람으로 보이세요? 네, 아직 몰라요. 사람은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얘가 개면 그냥 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천조개나 되는 시냅스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연쇄살인범들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철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시냅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거예요. 너는 왜 사람의 탈을, 인간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사람이라서 말귀를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네, 그 얘기예요. 근데 따라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걸 알아낸 거예요. 왜 따라하는지를. 그것이 거울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바나나를 먹으면서 뇌를 찍었어요. 뇌 촬영. 그 다음에 앞사람이 바나나 먹는 걸 보면서 뇌를 찍었어요. 두 사진을 비교해 봤더니요, 두 사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나 먹고 있을 때 뇌 활동, 바나나 먹는 걸 볼 때 뇌 활동이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났을 때 뉴런이라는 그 나무에다가 전부 거울을 달아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울을 달아 놨기 때문에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거울을 안 달아 놨다면 인간들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났다고 우리 아이가 밥을 잘 먹어서 잠을 잘 자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정에 그 뇌에다가 거울을 다 달아, 1000억 개 나무에다 전부 거울을 달아놨다는 얘기는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태어났지? 아들, 이제 넌 사람이 돼야 돼. 강아지는 밥만 잘 먹으면 사람 되지만 너는 1000조개나 되는 시냅스 모양을 만들어야 사람 되는 거야. 너 이제 시냅스 모양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거울 달아놨으니까 잘 따라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부모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걔한테 거울 달아놨다. 네 아들한테 거울 달아놨다. 네 딸한테 거울 달아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잘 보여줘야 될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사용하려는 첫 번째 목적과 의도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 발달에 있어서 첫 번째 사용되는 도구는 뭐다? 부모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구다? 나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자식과 싸우는 존재들이 되면 안 되고요. 늘 자신과 싸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요, 애 앞에서 맨날 인상을 쓰는 거야. 맨날 우거직상을 해, 애 앞에서. 그리고 맨날 그러는 거야. 내가 네 잘되라고 그러는 거지, 딴 뜻이 없어.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이한테. 그러면 아이 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제발 부탁하는데 나 잘 되는 거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나는 따라갈 거거든요. 이것이 거울 뉴런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울 신경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랑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가 볼 때마다 엄마가 항상 우리의 정서가 따스한 봄날 같고 화창한 가을날 같은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그걸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거기에 시냅스 모양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엄마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항상 추운 겨울이거나 뜨거운 여름인 거야, 항상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의 말과 태도, 행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바꿔나가는 나와의 싸움을 해야 아이는 좋은 시냅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원한 교육 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만하고요. 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유, 저놈은 걷는 게 애비랑 똑같아. 여러분, 이 아이가요,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아이는 유모차에 앉아있을 때부터 뭘 보고 살았다고요? 아빠 걷는 걸 재수없이 그때부터 본 거예요. 보인 거예요. 그럼 뇌는 뭐 하고 있다고 이미? 그때 이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아빠 밥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밥만 먹는 줄 알았더니 한 손에 스마트폰 보고 있죠. 엄마 밥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죠. 아들은 밥만 먹고 있죠. 그런데 아들 뇌에는 뭐가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뭘 달아놓으셨다고요? 거울 달아놓으셨죠. 그러면 세 사람의 경험과 선택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선택은 뭘 만든다고요? 시냅스. 이 질문에 대답이 안 나오면 곤란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선택은 뭘 만든다고요? 그러면 세 사람의 경험과 선택이 같다는 얘기는 뇌에는 같은 모양의 시냅스가 만들어진다, 다른 모양의 시냅스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거울 뉴런을 모를 때는요, 엄마 아빠는 폰 보면서 밥 먹고 있고 애는 밥만 먹지만 거울 뉴런을 안다면 세 사람의 뇌 활동은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TV 좀 그만 봐라, 게임 좀 그만해라, 스마트폰 또 보고 있냐,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엄마 아빠인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무엇을 보여줘 왔는가를 오늘 진짜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내가 보여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아이는 이미 시냅스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탓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말로 하기 전에 뭘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게 그거예요. 책 읽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 책 봤으면 좋겠죠. 근데 책 보라고 하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펴! 안 읽어도 돼요. 그냥 디스플레이만 하세요. 눈침침하니까 이러고 있어요. 애가 보면 무조건 책을 이루고 10분만 버티시라고. 그럼 아이는
엄마 아빠가 책을 읽고 있으면 뇌는 이미 뭐 하고 있다고요? 의지랑 상관없이 따라하기 때문에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채 책을 꺼내서 읽고 있는 아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에게 누가 묻겠죠? 책 본 아이에게 누가 너 갑자기 왜 책 보니? 모르겠는데요. 자긴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10살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요. 4학년부터는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소위 홈스쿨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아내도 직장 그만두고 아이도 학교 그만두고 둘이 24시간 집에 있었어요. 한 3개월 되니까요. 제 아내가 정말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미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24시간 싸우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 고소해요.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홈스쿨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맘카페 요즘 들어가 보니까요. 엄마들의 분노가 막 치를 떠는 거예요. 이태원 바울 때문에 또 개학 늦어지니까 겨우 지금까지 버텼는데 또 연장된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미쳐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도 똑같았죠. 그래서 제 아내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니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잔소리가. 그래서 싸우는 거죠. 3개월 되니까요. 정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애를 자꾸 보고 있으니까 24시간 눈앞에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자꾸 말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되고 왼수가 되고 폭발하는구나.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이제 하나밖에 없다. 애를 안 쳐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애를 안 쳐다볼 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삼시세끼 밥만 차려놓고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게 너무나 힘든 거야 이게. 학교 갈 땐 몰랐는데 밥만 차려놓고 남은 시간은 성경만 본 거예요. 그래서요 무려 3개월 만에 성경 일독을 끝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3개월에 일독하려면 매일 아무리 못 읽어도 서너 시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읽고 일독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시세끼 밥 해주고 남은 시간은 다 뭐만 했다는 뜻이에요? 그 애 쳐다볼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진짜 그렇게 살아냈다는 얘기예요. 살려고. 근데 어느 날 아침을 차려놓고 이제 역시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우리 아이는 보통 한 11시 되면 일어나는 아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11시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금 몇 교시가 끝난 거예요? 벌써 3교시가 끝났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걸 엄마가 눈으로 보고 있어 보세요. 속 터질까 안 터질까요? 엄마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애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살려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애를 안 봐야 살기 때문에 성경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밥 차려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분위기가 묘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돌아봤더니요, 아이가 일어나서 밥을 안 먹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홈스쿨이라는 것은 스쿨 앳 홈, 학교에서 공부하는 놈을 끄집어다가 집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 이게 홈스쿨이 아니구나. 엄마가 먼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내면 아이는 보고 따라오는 거구나. 이게 홈스쿨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학교를 열 수 없어서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홈스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나 집에서 하나, 학교에서 안 하는 애는 집에서도 안 하는 거고요. 집에서 안 하는 애는 학교 가서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애는 학교 가도 안 하겠구나. 집에서 엄마 속썩이고 있으면 학교 가서 선생님 속썩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그게 핵심이야. 그거 쳐다보지 마시란 뜻이에요, 여러분. 애가 집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9시에 깨워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혀가지고 뭐 어떻게, 그런 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눈을 떴으면, 아이가 눈을 뜬 순간 엄마는 뭘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과 태도와 표정과 행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보다 최소 30분 전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하루 죽겠습니다 선언하고 시작을 해도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홈스쿨을 애 깨워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혀놓는 게 홈스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저희 가정에 이제 연착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엄마가 아이랑 싸우는 홈스쿨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리로 매일매일 거기서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와. 우리 아이는 서서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해서 10년 홈스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뇌 발달을 위해서 그 사용하는 첫 번째 도구가 부모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가정을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계시적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거기에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뇌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알게 된 건 뭐냐면, 뇌가 발달된다는 것은 감각, 운동, 언어, 정서, 주의력, 통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냅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앉아서 뭘 하라 그러면 10분을 못 참고 나대요. 한 아이는 30분을 참고 가만히 앉아서 들을 건 듣고 말할 건 말하고 자기 일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두 아이를? 아유, 얘는 참 진득하고 참 착하네. 얘는 왜 이렇게 이러죠? 두 차이는 뭐의 차이다?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시냅스 모양이 같다 다르다? 그 시냅스 모양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력이랑 통제력도 시냅스 모양인 거예요. 이 모양을 얘는 못 만든 거예요. 왜?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보는 애들은요, 이게 안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그 얘기까지 설명 못 합니다. 그냥 책에 자세히 쓰니까 나중에 책을 관심 있는 좀 보시기로 하고, 이런 걸 다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발견한 게 뭐냐면, 거울이 달려있는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게 시냅스가 모양을 만드는 데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더라는 사실이에요. 뭐가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나이에 키 좀 더 커보겠다고 키 크는 약을 막 먹고 칼슘을 막 먹으면 제 키 커요, 안 커요? 왜 안 커요? 저 크고 싶은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거 먹어야 큰다고 그러던데. 왜 안 큰다고요? 네, 성장판이 닫혔어요. 무슨 얘기예요? 키가 자라는데 뭐가 있다고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뇌 안에 하나님의 천족의 시냅스를 모양을 만드는데 저런 게 써 있는 것들, 저런 아주 중요한 모양들이 만들어지는데도 역시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제 저랑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본다고 해보세요. 책을 읽는다고 해보세요. 한 페이지를 보고 넘기는 순간 앞에 등장인물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기억해내는 모양을 만드는 시냅스는 만들어지는 시기가 이미 어떻게 됐다? 엄청 지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책을 읽냐와 스마트폰을 보느냐는 결정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빠들 자기가 스마트폰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자식이 스마트폰 보는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어떤 아빠들은요, 집에 오면 엄마가 애 스마트폰 보는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으면 아유 좀 보게 냅두지 뭘 그렇게 싸워, 그리고 엄마 불을 지르는 아빠들이 있어요. 무식하게. 결정적 시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빠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이는 천족의 시냅스를 모양을 만들 결정적 시기라고요, 지금.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언어 같은 거 봅시다. 이 언어가 만들어지려면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들어오면 뇌는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죠. 그럴 때 뭐가 만들어진다? 언어라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냅스 모양들이. 그래서 책을 잘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 그런데 여러분, 뽀로로 보고 있을 때는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뽀로로도 말을 하는데 왜 못 듣느냐? 왜? 듣는 게 핵심이 아니라 들을 땐 뇌는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의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 영화를 여기 화면에 지금 미국 영화가 나와요. 그럼 말도 어떻게 나올까요? 영어로 나오겠죠? 그래, 여러분이 잘 나오지만, 잘 들리지만 영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자막 보고 있어요? 우리 뇌는 익숙하고 편한 걸 선택하도록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아무리 떠들어도 그 소리를, 의미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일을 안 합니다, 뇌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뽀로로를 보고 있을 때요, 여러분은 뽀로로가 하는 소리를 다 듣죠? 다 알죠, 이미? 좀 안다는 표정 좀 지어주세요.
왜? 이미 시냅스가 있어요, 없어요?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화면을 안 보고 있어도 차라리 화면 안 봐도 소리만 들어도 뭔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아요. 왜?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듣는 게 익숙하고 편해. 근데 아이들은 저 소리의 값을 의미로 바꾸는 시냅스를 만들어야 되는 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 보듯이 아이들의 뽀로로 보는 거. 그러니까 뇌가 소리에 집중하고 싶어질까요? 화면에 집중하고 싶어질까요? 아기들은.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언어가 안 만들어진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 언어가 만들어질 때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의미 있는 관계에서 소리를 의미로 바꾸려는 뇌는 노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길 가는데 어떤 술 취하신 처음 보는 어르신이 나한테 막 뭐라 말하고 소리를 지르면 저분이 무슨 말씀하시나 고 막 쫓아가서 귀 기울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상관없는 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뇌는. 근데 내 남편, 내 아내가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지.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일 나죠, 큰일 나. 근데 여러분, 뽀로로는요, 자 봅시다. 우리 아이가 뽀로로 봅니다. 뽀로로한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뽀로로는 우리 아이 질문에 대답해주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한 번도 내 질문에 대답한 적이 없어요. 쟤는요. 반대로 뽀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그 말을 안 듣고 딴짓을 해요. 딴짓을 해. 그러면 뽀로로가 지 말 안 듣는다고 우리 아이한테 신경질 내야 안 내요? 신경질도 안 내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 볼 때 저 뽀로로는 나와 관계가 있다 없다? 그래서 언어가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또 착각을 하십니다. 아유, 우리 애는요 뽀로로로 말 다 배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뽀로로 말을 다 배웠대. 여러분, 애가 뽀로로 보고 난 뽀로로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엄마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줄로. 근데 여러분, 뽀로로로 말을 배운 애들은요 특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언어의 특징. 그 특징은 뭐냐면 상황과 맥락과 상관없는 말을 잘한다는 사실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보면 이런 애들 너무 많아요. 보세요. 선생님이 말을 딱 시작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저분은 나의 누구예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 안 기울여야 돼요? 뇌에 그 시냅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딱 시작하면 지도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걔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가 뽀로로인 줄 아는 거예요. 뽀로로는 항상 그러거든요. 항상 상황과 상관없이 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교실에 와서 어린이집에 와서 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선생님하고 소통을 안 하고. 그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소리값을 의미값으로 바꾸는 모양들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말을 할 때는 너희들은 앉아서 듣는 것이지 같이 떠드는 게 아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왜? 사람이라서 말귀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어떤 모양을 만드냐인데 TV, 컴퓨터, 스마트폰은요 그 언어 체계를 완전 바꿔버립니다. 한 가지 더 보자면 혼자놀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뇌에 거울만 달아놓으신 것이 아니라 환타지를 달아놓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어나면 13살까지는 항상 뇌는 환타지가 돌아가게끔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왜? 환타지가 돼야만 역할놀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역할놀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언어입니다. 얘 역할과 얘 역할이 서로 소통하는 게 환타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 설거지 해야 되니까 뽀로로 좀 보고 있어라. 그러면 환타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언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런 방법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역학 임상 결과를 보니까요, 아산병원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만 2세, 우리나라 그냥 보통 나이는 4살 정도 되는 거죠. 보통 이제 4살 되면은 어린이 유치원 막 가기 시작할 그 나이예요. 그 또래 아이들을 1,800명을 조사해 보니까요, 집에서 TV, 스마트폰 2-3시간 보는 애들은요 언어 지체도 2-3배가 높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뭐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냅스 모양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왜 똑같은 애인데 언어가 다르다고요? 강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요, 스마트폰, TV 많이 보는 애들은 측디업이 뭐냐면
소리값을 의미로 바꾸는 시냅스 모양이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당연히 발달이 안 되겠죠. 안 하면 안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해야만 만들어지고 안 하면 안 만들어지고.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죠. 저게 실제로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전두엽. 전두엽은 생각과 사고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안 만들어지죠. 이거는 제 두 번째 강의 주제예요. 오늘 다룰 수는 없고, 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이 결정적 시기 10살에서 20살 사이에 이걸 많이 보는 애들은요, 전두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모양들이 안 만들어집니다. 학원 백날 보내본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돕지 않으면 학원에 아무리 보내도 아이들은 전두엽의 시냅스 모양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인터넷에 유튜브에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갑니다. 따라합니다. 하는 짓이 달라지면 시냅스가 달라지고, 시냅스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뇌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모양을 만들면 그게 그 사람의 데스티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찾아와서 엄마 심심해, 할머니 심심해 이런 말을 할 때 그가 책 읽고 싶다는 뜻은 아니겠죠? 책 읽고 싶어서 옆구리 찌르면서 할머니 책 읽고 싶은데 심심한데 이럴까요? 속셈이 뭘까? 속셈. 그러는 속셈. 심심하니까 뭐 틀어달라고요? TV 틀어달라. 심심하니까 게임하게 해달라. 심심하니까 스마트폰 보게 해달라. 여러분 10분만 참고 견디고 버티세요. 안 돼 하고 참아보세요. 그 아이는요, 부채다 안 될 것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어딘가에서 뭔가를 늘어놓고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를 늘어놓고 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시냅스 만드는 중인 거예요, 그게.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틀어놔 버리면 오락실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게. 결정적 시기.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할머니 심심해, 할아버지 심심해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나 보다. 더 심심하거라.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따라합니다.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자, 별짓을 다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중이란 뜻이에요.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진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산다? 별짓 다 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머리 좋다, 머리 나쁘다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냐가 그 안에 많은 해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 다 한다는 것은 바로 창의력이고요. 과제 해결 능력인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너무나 무기력하죠. 의지가 없죠. 의욕 없죠. 그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락밖에는 재밌는 거 밖에는 건물을 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해결할 시냅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진로 문제도 결국은 진로라는 것은 심심하게 어쨌든 자기 삶을 살아내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에스크맨들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썼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더.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에 담갔다가 빼. 그렇게 피에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더. 그럼 그걸 눈 속에 파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더군.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핥았을 때 바로 싹 혀가 베어졌으면 이 늑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래 도망갔겠죠. 피 흘리면서. 왜 죽었다는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네요. 근데 이게 맛만 있는 게 아니죠. 혀는 점점 얼얼해지고 마비게 되고 나중에 창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가 솟는데 얘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무뎌져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을 때 할수록 재밌죠.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고 재밌고 다 좋아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목숨,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했죠.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걸 경험하고 있다면 어디가 바뀌는 중이라고요? 바깥쪽 내 2mm 속에 100만 분의 1mm 그 공간 안에 시냅스 모양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 지불은 여기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동물처럼은 살 수 있습니다, 인간도.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내려면 이 대가 지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도록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죠. 오늘 이제 들었어요. 경각심이 좀 생기죠? 이게 아는 게 아니었구나.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뇌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있구나. 막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 집에 가서 아들 앉아봐. 엄마가 오늘 들어보니까 야, 네 스마트폰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락실만 지어져서 네 말이나 행동이나 다 그러고 있었구나. 정말 이게 문제구나. 그럼 아들이 엄마, 굉장히 귀한 사실을 깨달으셨군요. 스마트폰 큰일 날 뻔했어요. 빨리 가져갔어요. 이렇게 나올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애는 엄마 아빠를 왼수로 생각하는지 친구로 생각하는지부터 먼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애가 엄마를 왼수로 생각하고 있다면 엄마 말을 듣는 게 왼수 갚는 건가요? 안 듣는 게 왼수 갚는 건가요? 그래서 애들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왼수 갚느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까 얘기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삶을 살아내면서 아이랑 좋은 관계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 것인가. 그건 제 4번째 강의 주제입니다. 지금 끝날 시간이 4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오늘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들을 돌아보시고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같은 편이 되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싸움부터 하지 말란 뜻이에요. 일단 애랑 지금 그거 끊어내는 것부터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까지 왼수로 살았는데 하루 다 왼수로 산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관계를 개선할지에 대해부터 출발을 하시라는 거고요. 화면 아직 바꾸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가정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함께 만들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좀 더 공부를 좀 해보시도록 하고요. 홈페이지 책에는 자세히 써놨으니까 보셔도 되고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좀 보시는데 일단 스마트폰이 손에서 돌아가는 것을 안 하게 해야 됩니다. 손은 끊어낼 수가 없어요. 카톡을 해도 가능한 한 컴퓨터에서 카톡을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만 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24시간 돌아가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쓰게 된다면 시간관리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구글 앱스토어에 가면 패밀리 링크라는 구글에서 만든 앱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부모 앱과 자녀 앱이 있습니다. 부모 앱은 부모 폰에 설치하고 자녀 앱은 자녀 폰에 설치해요. 그럼 두 폰이 동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사용 시간을 아이폰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엄마 폰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합의를 하는 거예요. 밤 10시까지만 스마트폰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합의하면 애가 지켜요 안 지켜요? 절대로 안 지키잖아요. 합의를 하면 프로그램에다가 같이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풀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울 필요가 없이
아이가 유튜브를 자꾸 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엄마 폰에서 유튜브를 제한하면 아이폰에서는 유튜브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는 물리적 장치를 가지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거 없이 하면 싸움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기본 설치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시고 뭐 프리타임도 만드시고 또 뭐 보관 장소도 만드시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폰을 항상 보관하는 데 두시고 평상시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먼저 스마트폰 손에서 치워놓고 살아내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이 할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지혜를 갖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권장이 치면 오늘 제가 1강에 반 한 거거든요. 저기 있죠, 1강 반 했는데 나머지 강의들도 한번 시간 될 때마다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질의응답처럼 해놓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아이와 함께 찾아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책도 좀 읽으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오늘 들은 거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벌써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집에 가서 뭐 얘기하려고 하면 다 날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책을 구입해서 좀 보시고 아이도 같이 읽게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정말 이 문제를 내 위기의식만큼 아이도 갖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책이 원래 14,000원짜리인데 2,000원 할인해서 파는데 오늘은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제가 10,000원씩에 판매하겠습니다. 4,000원 할인해서 10,000원. 1층에 있어요. 원하시는 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는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방법은 뇌과학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게 해놨더라고요. 천족의 시냅스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잘 만들어내야만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놨다는 뜻이에요.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루고 살고 있으면 바로 다른 시냅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하늘의 뜻을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두 종류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자녀를 향한 엄마 아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이름하여 성황당식 기도라 그러죠. 내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성황당식 기도가 1년에 한 번씩 이 땅에서 하늘을 찌를 때가 있죠. 언제? 수능철에. 바로 그 기도. 또 한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내 자녀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내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주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뜻을 이루러 오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자꾸 아이한테 강요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를 지금 23년 키워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한테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권장이 네 딸 어떻게 만들어줄까? 아빠로서 원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내가 들어줄까? 들어줄게? 들어줄까? 이렇게 묻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 물어보실까요? 당신의 뜻이 존재하는데 아빠 뜻을 왜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특강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념이 어떻고 여러분의 신조가 어떻고 여러분의 가치체계가 어떻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지금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선택하고 있는 저 스마트폰, TV, 게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는가? 그걸 잃어버리게 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뭘 해야 되고 남편은 뭘 해야 되고 자녀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원팀이 돼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말씀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과 적용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시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